안녕하세요. 동호대팀입니다. 저번 영상에 두 번 뒤에 의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나눠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도도 딸리고 해서 이미지를 좀 추가해서 전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의지에는 포네그래프 100년의 공백의 역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제가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클로버 박사는 아드키번 옛날에 문헌과 발견된 몇몇 포네그래프를 해독함으로써 우리는 한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소. 지금은 이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지만 문헌상에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왕국의 존재라고 세계 정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자들이 어떤 적에게 패해 멸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적은 후의 역사에 당연히 살아남았을 터. 놀랍게도 공백의 1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때마침 탄생한 것이 세계 정부. 멸망한 자들의 적이 만약 지금의 세계 정부라고 가정하면 공백의 100년이란 세계 정부의 손에 삭제된 불리한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한때 강대한 힘을 자랑한 듯하나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집요하리만치 지워져 있어. 필시 훗날 세계 정부라 칭하는 연합국에 패배하리라 예감한 그들은 그 사상을 미래에 전하고자 모든 진실을 돌에 새겼을 테지. 그것이 바로 현대에 남아있는 포네그래프. 과거의 사람들이 왜 굳이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미래에 전하려고 했을까? 파괴되지 않은 돌의 역사를 새겨 전 세계에 흩어놓았소. 종이나 책으로 남겨봤자 그 메시지가 송두리째 제거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 이를 남긴 자들에게는 명백히 적이 있다는 증거겠지. 고대 병기는 분명 세계를 위협하오. 허나 그 이상으로 역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그 왕국의 존재와 사상이야말로 당신들 세계정부의 위협이지 않소이까. 네, 영상에서 클로버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100년의 공백의 역사와 포네그래프 내용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왕국과 엮어서 뒤에 의지, 100년의 공백의 역사, 그리고 포네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의 의지, 달의 민족설 또는 혈통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이름을 가진 9명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프, 드래곤, 루피, 로저, 루즈, 에이스, 로우와 티치, 사우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부른 이 9명 중에 1명이 거인족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8명은 인간족이고 1명은 거인족입니다. 그렇다면 거인이 인간을 낳을 수 없고요. 인간이 거인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혈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관계에 의한 코드네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고대 왕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클로버 박사 영상에 나왔던 고대 왕국입니다. 제 예상은 여기부터 시작이고요. 이 고대 왕국에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왕국에는 족장족, 사수족, 거인족, 수장족, 인어족, 어인족, 인간족, 소인족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국에는 빅맘네 그 토트랜드처럼 전체 종족이 같이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그 왕국은 세계 정부와 신경전 또는 전쟁을 벌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세계 정부를 옹호하는 주변 국가, 그리고 고대 왕국을 옹호하는 주변 국가의 기나긴 싸움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를 옹호하는 주변 국가 중에는 무력에 의해서 항복한 국가도 있을 거고요. 또는 좀 파렴치한 거래를 통해서 같은 편이 된 국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대 왕국에만 저지른 행동을 떠나서 10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받기 위해서 벌였던 세계 정부의 모든 악행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포네그래프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에 패배를 직감한 왕국은 국민 일부한테 코드네임을 주고요. 그 코드네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뒤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임무는 이렇습니다. 너네가 지금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고 네 후손들이 D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계승만 해라. 절대 역사는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비밀 코드네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렇게 D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은 왕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D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자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포네그래프의 내용에 D라는 이름을 본인들이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D의 이름을 가진 자에 이어서 포네그래프를 만든 자와 옮긴 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네그래프를 만든 사람들은 코즈키 일가고요. 석공예를 워낙 잘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포네그래프를 그 일족한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포네그래프를 만든 기간은 한 100년이겠죠. 왜냐하면 100년의 공백의 역사가 적혀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려면 100년을 살았어야 되고 분명히 그 왕국에서 주둔하면서 거주하면서 2, 3대에 걸쳐서 포네그래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인 즉슨 100년 동안 저지른 악행, 직접적으로 그 왕국에 해를 입힌 내용들을 포네그래프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00년 동안 포네그래프를 이 왕국에서 잘 만들었다 치더라도 크기나 부피,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 포네그래프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네그래프를 옮긴 자도 한 명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100년 동안의 긴 싸움 중에 종족별로 갔건 아니면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건 그 왕국의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포네그래프를 싣고 외부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 아니죠. 싸움이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포네그래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들이 하나 만들고 내보내고 하나 만들고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명씩만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포네그래프가 대략 100개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사실상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게 포네그래프를 그 왕국의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나라를 떠나면서 전 세계로 갖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네그래프를 전 국민이 나라를 떠나면서 하나하나 옮겼다가 제 생각이고요. 그거에 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국에는 모든 종족이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 종족 외에 다른 가문들이 있습니다. 네페타리 가문과 코즈키 가문, 산디아족인데요. 일단 네펠타리 가문은 비빈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천룡인이 될 뻔하다가 이제 왕족으로 머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창조주일 뻔했잖아요. 그럼 세계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펠타리 가문에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어서 그 왕국에 살다가 결과적으로 왕족으로 나왔고 그래서 포네그래프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포네그래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펠타리 가문이 그 왕국에 살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회의를 가면서 코브라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세계 정부에 뭔가 물어봐야겠다고 우리 조상들은 뭘 한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부하가 이거 포네그래프 얘기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네펠타리 가문은 원래 천룡인이나 왕족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 왕국을 배신이라기보다는 협약 하에 이제 그쪽 세계정부 쪽에 붙은 것 같고요. 대신 어쨌든 의리를 지키고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포네그래프는 자기네들이 이제 살 땅에 옮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빈의 가문, 네펠타리 가문도 그 왕국에 이제 조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코즈키 가문 같은 경우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네그래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우 박사 가설이 낚시인지 떡밥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낚시가 아니고 떡밥이 아니라 진짜로 약간 복선 같은 거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는 코즈키 가문은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포네그래프를 만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코즈키 가문은 그 역사를 알아야 그 포네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즈키 가문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살았어야만 포네그래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즈키 일가는 그 왕국에 살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디아족도 보면은 지금 그 하늘섬으로 간 나라예요. 자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롤랜드, 그 롤랜드라는 애가 이제 자야섬에 와서 카르가라고 친해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왕을 모시고 오죠. 하지만 녹옵스트림이 그 섬 아래에서 발생하면서
그 섬이 통째로 하늘섬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카르가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400년간 지켜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이 고대 문자가 적힌 포네그래프다. 이걸 포네그래프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카르가라 말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400년 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그 나라에 포네그래프가 있었던 거죠. 그랬다는 건 산디아족 선조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왕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상한 거 있었죠. 100년 동안 차근차근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포네그래프를 한 가지씩 갖고 와서 숨겼다, 놔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산디아, 그러니까 자야에 이제 모셔놨던 거죠. 그래서 그 자야의 어떤 국민들, 민족들은 조상의 얼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왕국의 얼을 잇기 위해서 이제 그걸 지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섬에서도 400년 동안 지켰죠. 그래서 와이퍼도 따라서 카르가라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포네그래프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디아족도, 네펠타리 가문도, 코즈키 가문도 다 그 나라에 거주를 했다. 여러 종족이 그 왕국에 살고 인간족 중 3개의 가문이 그 왕국에 산다고 예상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포네그래프의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 흰수염도 그랬고 클로우 박사도 그렇고, 포네그래프에 써있는 고대병기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역사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니네가 곤란한 거 아니냐, 그 역사를 짊어지고 싸움을 걸 사람이 너네는 두려운 게 아니냐라고 센코쿠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클로우 박사는 세계정부 오로성을 향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가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뒤에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관련돼서만 역사에 어떤 흑역사가 있다면 세계정부는 사실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크게 그 왕국에 전 세계의 선조가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100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80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세계정부는 전 세계인들의 조상을 죽인 격이 되니까 모두의 적이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현재 세계정부, 해군을 위해 일하는 인원들도 있는데 그 인원들의 조상까지도 죽인 거라면 그들은 사실 매몰차게 등 돌려 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또는 세계정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어떤 큰 전쟁에 휘말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왕국에는 많은 인원이 살았고, 많은 종족이 살았고, 많은 가문, 많은 부족이 살았다. 세계정부는 전 세계의 조상들을 멸살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려 했으나 너무 길어 정리가 어렵습니다.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